A 이온이 있는데 금속 B를 넣었어요. 반응을 했겠죠. 자료 분석 갑니다. 처음에 총 이온 수가 8개였는데 어떤 중간 지점에서 토탈 4개고 그 지점은 반응한 비금속이 2개일 때, 반응한 비금속이 2개일 때다 라는 데이터예요. 자, 문제 푸는 요령 설명할게. 지금 그림을 보니까 A용액에다가 비금속 넣었죠. 그럼 이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반응식을 써봐. A 이온이었는데 나중에 B 이온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쓴다. 반응식을. 그리고 처음에 8개는 누구 개수입니까? 이온수. A가 8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A 8개 쓴다. 그 다음 요 점 데이터 반응한 금속이 몇 개? 반응한 금속이 2개예요. 금속이 2개를 반응한 금속이 2개면 생성되는 비이온도 당연히 2개겠죠. 2개를 넣었어. 그 2개가 다 이온으로 바뀔 거 아니야? 물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 후에 얘가 비이온이 2개라는 힌트야 이거는. 그러면 B는 2개고 A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때 한 개의 반응물은 B가 되는 거겠죠. 요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응이 완료된 게 아니라 반응 중간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준 B는 다 반응해서 이온 2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A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 합해서 몇 개라는 겁니까? 합해서 4개라는 거니까 자, 이 데이터가 요렇게 활용되는 거야. 이제 빈칸 채우면 되겠죠? 반응 전에 8개였어요. 반응 후에 B가 2개예요. 그러면 A가 몇 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합이 4개니까 2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몇 개 사라졌나요? 6개. 몇 개 생겼죠? 2개 생겼죠? 그럼 반응하는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3대1. 반응하는 몰수비가 3대1이면 개수비도 3대1이죠? 그럼 얘가 1가고 얘는 몇 가 돼야 됩니까? 3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좌변 우변의 전하량 합이 같아야 돼요. 3 곱하기 1, 1 곱하기 3. 전하량 총합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고받고 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기 기억. A가 B보다 상하되기 쉽다. 상하되기 쉽다 줄치고 반응성 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A가 반응성 크다. 맞아요? 화학 반응식을 봐라. 뒤에 있는 게 반응성 크다고 했죠? B가 반응성 더 크죠? 됐다. 가에서 Aion수, Bion수 같다. 자, 가 지점은요 2개 남아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같죠? 다음 디귿. B이온의 산화수는 A이온의 산화수의 2배이다. 자, 이 산화수라는 용어는요 이온 전하량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온 전하량. 그럼 이온 전하량이 2배라는 건데 1가 3가 3배입니다. 틀렸어요. A 이온이 녹아있는데 비금속은 1가임을 문제로부터 알 수 있죠. 비금속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응이 일어난다면 B가 A를 속출시킬 거예요. 그죠? A가 속출된다는 것은 A 이온은 금속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금속 생겨났어요. A 금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되죠? 이온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온은 B1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온은. 자, 그 다음에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금속 B가 남아있단 말 있죠. 줄치세요. 금속 B가 남아있다. 금속 B가 남아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금속 B를 집어넣어서 일부는 이온으로 가고 일부는 B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B를 충분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비금속을 충분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A 이온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A 이온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금속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처음에 있던 A이온은 A 국물은 전부 B 국물로 바뀐 거예요. A는 남아있질 않아요. 한 번 더. 자, A 이가가 있는데 C 금속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A는 석출돼 가지고 금속이 되겠죠. C는 물에 들어가서 이온이 되겠죠. 삼가로. 그죠? 그런데 만약 A가 많고 C를 조금 넣었다고 해봐. A가 많고 C를 조금 넣었다고 하면 A가 다 속출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A 이온이. 그죠? 그런데 C를 충분히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럼 A 이온은 남아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A 이온은 전부 C 이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대신 넣어준 금속 중 일부 C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수용액과 이 수용액의 전하량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전하량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이 수용액과 이 수용액의 전하량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금속 원자는 전하량이 없죠. 중성물질이니까 전하량 총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될까? 1대 2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전하량 총합이 똑같지? 그럼 얘는 3대 2로 반응해야죠. 3대 2로 반응해야 전하량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해되니? 자, 다음 문제에서 이 A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제일 위에 일정량의 A라는 말이 있죠. 맞니? 그래서 자, 여기 한 개, 세 개를 맞춰야 돼요. 같은 개수로. 얘가 3개 있다면, 3개 있었다면 나중에 C 2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대 2로 반응한다고 했어. 만약 3개 있었다면 B 몇 개로 바뀔까요? 6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 3, 3을 맞춰야 돼요. 문제 조건으로부터. 일정량이라고 돼 있잖아. 이 현상을 이 그래프로 그리라는 거야. 그죠? 이 그래프로 표현해 보라는 거야. 하겠습니다. Y축은 총 이온수예요. 처음에 이온 숫자는 누구 이온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A죠. 내가 3개로 맞췄죠. 3, 3. 자, A이온 3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반응이 종료되잖아요. 반응 종료되는 이유는 A가 다 고갈나서 그래요. A이온이. 그때 총 이온 숫자는 몇 개입니까? B이온 6개죠. 그래서 3으로 출발해서 6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6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온 숫자는 6개가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6개는 누구 이온 숫자니? B 이온 숫자가 6개죠. 그럼 이때까지 반응한 금속은 B를 말하는데 몇 개입니까? 반응한 것만 몇 개입니까? 6개죠.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충분히 넣었지만 반응한 것만은 6개밖에 안 되잖아. 그 반응한 건 전부 양연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냐. 얘랑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1번 실험입니다. 1번 실험. 야, 너 계속 졸고 있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너 독하기 힘들어. 뒤가 서 있어. 2번 실험 3개로 출발하죠. C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는 2개로 끝나야 돼요. 나중에 2개가 돼야 돼요. 나중에 2개. 그럼 C 이온이 2개 생겼대요. 그럼 반응한 C 금속은 몇 개예요? 당연히 2개죠.
그러니까 2,2, 2,2 차서 여기서 반응 끝나야 되는 거니까 3개가 2개로 됐고 그 이후로는 반응 종료. 2번 그래프 되겠습니다. 염산에 금속 A와 B를 넣어본 실험 2가지죠. 염산에다가 금속을 넣어버리면 금속이 전자를 주고 염산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그럼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뭘로 바뀐다라고 배웠죠? 수소 기체로. 그래서 이 기체는 수소를 말합니다. 그걸 부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소임은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물리량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이에요. 지금 X축이 단위가 몰수 아닙니까? 몰수. 근데 Y축은 리터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몰로 바꿔야 된다고요. 몰로. 몰로. 자, 그러면 부피를 가지고 몰수로 바꾸려면 1몰 부피가 얼마인지 데이터 필요하죠? 괄호 속에 보니까 1몰 부피는 24리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2.4리터면 몇 몰을 말하는 겁니까? 0.1몰. 그죠? 몰수로 바꾸면 얘가 0.1몰이에요. 그럼 얘는 0.15몰 되네. 0.15몰, 0.1몰. 몰수로 바꿨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요령 설명할게요. 이 스킬 간다. 염산에다가 산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Y축이 주로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요, 요령은 수소이온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소기체를 수소이온으로 바꿔버리면 이 개수가 몇 배 되죠? 2배 되죠. 2배. 수소이온 2개가요 수소 분자 1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수소이온으로 바꿔버리면 결국 반응한 수소이온은 0.2몰인 거고 반응한 수소이온은 0.3몰이 되는 거예요. 이온으로 바꿔놓고 푸는 겁니다. 이해되니? 수소 분자를 수소이온으로 바꾸면 2배가 될 거 아니야, 개수가. 이제 마무리할게. 요점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요점 데이터. 반응식을 써보면 원래 물속에 수소이온이 있었죠. 그럼 A 금속이 들어가서 A이온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A이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몇 개가 몇 개로 바뀌었는지가 이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어요. 몇 개가 몇 개로 바뀌었는지. 자, 이거 수소이온으로 내가 바꿔놨지. 반응한 수소이온이 0.3몰이죠. 반응한 금속은 몇 몰? 0.1몰.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3대 1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3대 1인 거야. 그럼 A가 몇 가입니까? 3가라는 걸 알 수 있죠. 3가. 자, 요점 데이터 같은 방법으로 수소이온이 B이온으로 바뀌는데 반응 비율, 수소이온과 반응한 금속의 이 비율 몇 대 몇? 2대 1이므로 B는 2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자료 분석까지만 해봅시다. 수소 기체를 뭘로 바꾸라고요? 수소이온으로 바꿔버리면 이 숫자가 몇 배 되죠? 2배, 6, 4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점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또 2개로 골랐어요. 이제 비율을 찾으면 돼. 요거 가지고, 이 점 가지고 이 데이터로부터 반응식 쓰겠습니다. 수소이온이 A이온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비율 6대 2니까 3대 1이죠? 3대 1로 반응하네. A는 3가. 다음 요점 데이터. 수소이온이 B이온으로 바뀌는 건데 2대 1이죠? 2대 1로 반응하네. 그러면 B는 2가. 알아냈습니다. 여기까지 훈련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이 그래프가 할 일은 끝났어요. 이 그래프로부터 이 정보 꺼내면 되는 거고, 즉 A가 B가 각각 몇 가지 일러주는 힌트입니다. 이제 문제가 또 이어져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자, 설명합니다.
거기 합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합금은 금속 혼합물이에요. 그럼 AB 금속으로 이루어진 합금이 존재한대. 원래는 AB 금속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지만 내가 편의상 AB 이 두 가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염산을 때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을 잔뜩 부었다는 거죠. 그럼 이 수소이온이 AB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뜯어가요. 그리고 기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알았니? 수소이온이 AB 금속의 전자를 가져가면서 수기체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A 금속에서 생기는 수소 기체하고 B 금속 쪽에서 생기는 수소 기체 이 비율을 줬어요.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죠? 3대 1로 3대 1 비율로 생겼대요. 수소 기체가. 자, 이 데이터로부터 A와 B 금속의 개수가 몇 대 몇인지를 맞추면 됩니다. 개수가 몇 대 몇이냐를 맞추면 됩니다. 자, 여기 수소 기체 3개면 이온으로는 몇 개? 이온이면 6개잖아요. 그럼 6개 이온하고 A이온 6개 수소이온과 6개의 수소이온과 반응하면 A이온은 몇 개 생깁니까? 2개가 생기니까 A는 2개 있었네. 다음 B 가겠습니다. 3대 1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수소이온 2개가 있었다면 B이온은 몇 개 생기는 거야? 1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B금속은 1개. 그래서 2대 1 비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X이온이 있었어요. 물 속에. 여기다가 무슨 금속 넣습니까? Y금속 넣습니다. 투입. 그러면은 무슨 이온으로 바뀌죠? Y이온으로 바뀔 텐데 X이온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 Y를 조금 넣으면 X이온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림을 봐봐. Y이온이 없어요. 모형 보니까. X이온이 없다고요. X이온 안 남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이제 G금속을 또 다른 금속을 넣습니다. 그 결과 Y이온 남지 않고 G이온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개수 한번 적어볼게요. X이온이 몇 개 있었죠? 6개. 그림 보니까 얘는 3개, G는 몇 개야? 2개 됐다. 이 그림이죠? 그러면 전화랑 답 나와요. X 6개가 Y 3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X는 1가고 Y는 2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3은 6, 6 곱하기 1은 6. 전화랑 보존돼야 돼요. 좌변, 우변 전화랑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Y 3개가 G 2개로 바뀌었다면 G는 전화랑 몇 가? 3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랑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반응성 크기 순서 얘기해봐요. 반응성 크기 제일 큰 거 누구예요? 반응성 제일 큰 금속 G죠. 뒤에 있는 게 반응성 크다 했어요. 뒤에 있는 게 반응성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Z, Y, X 순이에요. 반응성 크기가. 자, 6번에서 중요한 힌트는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네, 읽어볼게. 가와나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속은 없고 줄치세요. 남아있는 금속 없고 결정적인 힌트가 맨 마지막 거예요. 양이온 가지수는 모두 한 가지다. 양이온 가지수는 모두 한 가지다. 줄쳤니? 거기다 밑에 적어라. 양이온 가지수가 한 가지다는 말은 남아있는 이온이 없다라는 말이죠. 남아있는 이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이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남아있는 이온이 있어버리면요. X이온이 Y를 넣었지. X이온 남고 Y이온은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온이 몇 종류예요? 2종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양이온 가지수는 무조건 한 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죠. 하나가 다른 하나로 다 바뀐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보시고. 자, 7번부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7번부터. 7번부터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령을 좀 배워야 돼요. 왜 어렵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가 하나로 바뀌니까 안 남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7번 문제 보세요. 남는 게 생겨버려요. 자, 7번 풀이합니다. 필기 중단하시고 교재하고 칠판을 번갈아가면서 따라오세요.
처음에 X이온이 있었죠. 그럼 X이온을 이렇게 씁니다. 무슨 금속 넣었어요? Y 금속 넣었죠. 그럼 무슨 이온이 생기죠? Y이온이 생길 거예요. 그럼 Y이온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카 그림 보면 둘 다 남아있죠. 지금 두 가지죠. 거기에 Z 금속을 넣었죠. 그럼 G를 넣으면 또 G 이온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나오는 세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모형을 보고 개수를 여기다 받아 적습니다. 자, X이온이 몇 개 있었나요? 모형에 7개 있었죠. 그러면은 반응 전에 얘가 7개 있었고 얘는 없었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에 반응 후에 X가 몇 개 남아있나요? 집중하고 4개 남아있죠? 그럼 4개 남아있고 다음에 또 누가 더 생겼죠? Y가 몇 개 더 생겼어요? 1개 생겼고 G는 당연히 없죠. 넣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X 있어요? X 없으니까 제로. 다음에 Y는 여전히 1개 있죠? G 몇 개 생겼나요? 2개 생겼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이게 처음에 수용액이고 이게 가 그림이고 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진행 상황을 세로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온 개수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일단 표로 바꾸는 훈련 좀 해봐. 문제 보고 표로 바꾸는 훈련 좀 해봐. 그림 보면서 표를 이렇게 바꾸고 와. 졸고 있다, 졸고 있다, 졸고 있다, 졸고 있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너. 뒤가 좀 서 있어. 서서 해. 뒤에 가면 안 보여? 그럼 여기 와라. 여기 와라. 물 좀 먹고 와. 그럼 나가서 물 좀 먹고 와. 이렇게 표를 만든 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라. 일단 이 X는 1가임을 알 수 있어요. 문제 보고. 왜 그렇죠? XNO3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질산이 1가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1가 양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X가 2가면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X가 2가일 때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 보고 1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니? 다음 요령 봐. 얘가 몇 개 없어졌나요? 그럼 3개 없었다 쓰고 우리 Y이온은 몇 개 생겼나요? 1개 생겼죠. 몇 대 몇으로 반응했죠? 3대1. 얘가 1가래요. 3대1로 반응해야 된대요. Y가 몇 가입니까? 3가. 이렇게 하라 된다고. 필기해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습해봐요. 자, 다음 두 번째 단계. 이제 XY 두 종류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금속 G를 넣었어요. 그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설명한다. X이온과 Y이온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금속 G를 넣는 이런 케이스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금속마다 산화되는 정도가 있다, 순서가 있다고 배웠죠. 먼저 산화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거꾸로 환원되는 순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원되는 순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를 먹는 순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자를 먹을 수 있는 게 XY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금속 G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석출되는 순서가 생겨버려요. 둘 중에 반응성이 더 작은 애가 먼저 석출되는 것이지 동시에 석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Z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둘 다 석출시킬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석출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X가 먼저 석출됐다면 반응성은 누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입니까?
X가 반응성 제일 작다는 얘기야. 그럼 X가 다 석출되고 사라지면 그때 Y가 석출이 돼요. 하나가 없어지면, 경쟁자가 사라지면 그때 석출되는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림 그리시고 내가 부르는 문장을 받아 적으세요. 반응성 작은 이온이 먼저 환원된다라고 쓰세요. 반응성 작은 이온이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 반응성 작은 이온이 먼저 환원된다. 동시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응성 작은 이온이 먼저 환원된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알아보죠. 이 지금속을 충분히 넣었어요. 충분히 넣었는데 X만 속출됐어. X만 환원됐어. 무슨 힌트입니까? G는 반응성이 몇 등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할게요. G 금속을요 충분히 넣었어요. 이 말은 XY 모두 석출시키겠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X만 석출된 거야. Y가 석출 안 된 거야. 그럼 G는 반응성이 몇 등입니까? 2등이라는 힌트죠. 반응성이 중간이다 보니까 얘보다 반응성 작은 애 한 놈만 석출시키고 다른 애는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반응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맞춰야 된다고. 자, 이쪽으로 가자. 문제에 넣어준 지금속이 남아있다라는 문장 주치세요. 세 번째 있네요. 금속 G가 남아있다. 금속 G가 남아있다. 줄쳤니? 그러면 Z를 충분히 넣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넣었다는 얘기죠. 자, XY가 있는데요. G를 충분히 넣었어요. 그랬더니 봐봐. X는 어떻게 됐어? 석출됐죠? X는 석출됐죠? 근데 Y는 어때요? 그대로죠. Y는 석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응성 크기가 나와. 자, 반응성 크기 적습니다. 반크. G가 반응성 중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럼 G는 누구를 석출시켰나요? X. 그럼 X가 제일 약한 애야. 꼴찌야. 쫓겨나는 애가. 누구는 밀어내지 못했지? Y를 못 밀어냈잖아요. Y가 가장 큰 형님이야. 알겠어? 결국 이렇게만 반응했다라는 거야. 그죠? 얘가 반응성이 중간이다 보니까 얘하고만 반응하고 얘하고는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반응했다는 얘기인데 비율 찾아볼게요. 몇 개 없어졌나? 4개. 몇 개 생기니? 2개.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요? 2대 1로 반응했으니 얘랑은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몇 가입니까? 2가. 염산, 수소이온이 있는데 X, Y를 차례로 넣었다 라고 하면 X이온, Y이온 씁니다. 이제 처음에 6개는 누구 개수죠? 수소가 6개. 그럼 600 이렇게 표로 만듭니다. 600. 이제 X 금속을 넣었을 때 최종 몇 개입니까? X 금속을 넣고 난 후 몇 개입니까? 2개죠. 이 2개는 자, 나를 보세요. 나에 대한 설명을 봐야 됩니다. 괄호 속에 나 설명 봐봐. 나에 존재하는 양이온은 몇 가지? 한 가지래요. 한 가지래요. 그러면 1호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수소이온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6개다. 이거죠. 자, 여기 요거 밝혀내야 됩니다. 한 가지라는 힌트로부터 수소이온은 다 석출됐다는 거야. 그러면 토탈 6개거든. 아니지. 2개. 토탈 2개니까 데이터는 문제는 6, 2,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거야. 6개, 2개. 총값. 이제 세 번째. Y금속을 넣고 난 후 몇 개 됐어요? Y금속 넣고 난 후 2.8개 됐다고 나오죠. 토탈. 총 이온 숫자가 2.8개. 그러면 수소이온은 앞에서 다 사라진 상태고, 그치? 이제 Y를 넣었을 때 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Y를 충분히 넣었단 말이 없거든.
그럼 얘가 남아있을 수 있고 얘는 또 새로 생길 거고 합이 2.8 이 뜻입니다. 이렇게 표로 바꾸면 돼요. y는 문제에서 2가라고 줬어요. 다음 x얘는 몇 가지 몰라요. 풀자. 몇 개 없어졌니? 6개. 몇 개 생겼냐? 2개. 3대 1. 3대 1. 3가 알아냈습니다. 3가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3가 2가예요. 이렇게 반응하죠. 두 번째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3가 2가면 자 2대 3으로 반응하죠. 이제 필기 중하고 집중해라. 2대 3으로 반응하죠. 2대 3으로 반응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이온 숫자가 증가했죠. 왜냐하면 전하량은 감소하잖아. 그럼 이온 숫자는 증가한다라고 했었거든 아까. 전하량이 감소하면 이온 숫자는 증가하게 돼. 얼마 증가했는데? 0.8 증가했죠. 그럼 이제 이 숫자 어떻게 찾는지 잘 봐라. 이거 1단원부터 내가 연습시켜 준 거거든. 2개, 3개 바뀌면 몇 개 증가하는 거죠? 1개 증가하는 건데 0.8 증가해야 돼요. 자 2를 0.8배 하세요. 1.6이죠? 그럼 얘 1.6 없어지고 0.8배 하면 2.4 생기게 만들어 버리면 변화량이 0.8에 맞춰집니다. 이제 그 결과 적으면 되죠. 얼마 남았나? 0.4. 얘는 2.4 생겨서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기술은 날 만나서 배우게 된 거잖아. 필기. X이온이 있었다. 금속 Y를 넣었다. Y이온으로 바뀌고 G를 넣었다. 그러면 G이온으로도 바뀌고 세 가지 적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표를 완성하죠. 처음에 7개라고 되어 있죠. X가 7개 0, 0 처음에 7개래요. 다음 두 번째 일정량의 Y를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자 봐 맞니? Y 일정량을 넣었다. 충분히 넣은 거 아니죠. 그러면 X이온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남아있을 수 있고 얘는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직 넣지도 않았고요. 그게 몇 개입니까? 5개. 그게 5개. 그 다음에 G를 이제 충분히 넣었대요. 둘 중에 하나 충분히 넣었다가 이걸 다 속출시키겠다는 의도였거든. 둘 다 속출시키려고 했는데 충분히 넣었는데 나중에 3개래 그지? 나중에 3개고 그 힌트 하나 있다. T1 힌트 봐봐. T1 힌트. Y이온과 G이온 B가 1대2다 라고 되어 있죠. YG이온이 Y하고 Z이온이 1대2다 라는 힌트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합이 그래프 3 1대2인데 합이 3이니까 이 숫자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1개 2개로 확정 지을게요. 합이 3 나오니까 자 1개 2개다. 그럼 얘는 없다는 얘기 아냐? 그지? 그럼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자. X가 있는데 Y를 넣었어. 근데 Y를 조금 넣었던 거야. 그래서 X가 일부 남았어. Y는 생성됐고 그 두 종류가 있지. 그 두 종류 있을 때 아까 여기도 필기했던 거 있잖아. 두 종류가 있을 때 환원되는 순서 있다고 했죠. 내가 환원되는 순서 있죠. 자 XY 두 개가 있는데 G가 들어와요. 근데 G를 어떻게 넣었다고요? 충분히 넣었다고 했어요. 충분히 넣었는데 Y가 남아있어. 이거 무슨 힌트냐? Y는 속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눈치를 채야 돼. Y가 속출 안 되잖아. 만약에 Y가 G보다 반응이 작았으면 얘를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로가 됐었어야지. 속출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 숫자 한번 맞춰볼래요? 이 숫자 얘 1인 겁니다. 반응을 안 했으니까 이게 포인트 같다라. 이게 포인트예요. 1이죠. 개념은 심플하지만 문제는 어렵다고 했죠. 이래서 그래. 금속 반응성 쪽이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답이 많이 달라져요. XY 둘 다 있어요. 반응성 작은 애가 먼저 환원된다고 했어요. 그럼 G를 충분히 넣었어. 만약에 XY가 G보다 반응성 작았다면 둘 다 석출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Y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럼 Y가 Z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응 안 했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도 한 개였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답이 나와요. 합이 얼만데? 그러니까 4개지. 그러면 몇 대 몇 수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까? 3개 없어질 때 1개, 3대 1로 반응하는 거네. 3대 1로 반응하니까 1가 3가 이걸 알아낼 수 있다고. 3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1가 3가라는 얘기잖아. 됐니? 그 다음에 G가 몇 간지는 뭔지 알려줬죠. 이것도 알아내자. 알아내줍시다. 자, 요거 몇 개 없었어요? 4개 없어질 때 몇 개 생겼나요? 2개 생겼죠? 2대 1로 반응하죠? 그럼 2대 1로 반응한 거니까 얘 2가네. 이해되니?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봐요. 앞으로도. 자, 그러면 10번 여러분들 연습 나중에 해보고. 자, 11번요 11번 풀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상황 설명합니다. 상황 설명입니다. 11번 상황은요, A 이온이 있었는데 B 금속 넣고 C 금속 넣고 금속을 다른 걸 두 개를 넣어봐요. 근데 그 숫자가 0. 소수로 돼 있어서 내가 계산의 편을 위해서 100배 튕기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100배 튕겨요. 10몰 10 0 0 처음에 10몰이었던 걸로 보고요. 그 다음 8몰 6몰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100배 튕겼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처음에 A가 있었는데 B를 넣었다 그러면 둘이서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일부 남아있을 수 있죠. 얘 생겼고요. 얘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합이 8개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를 보세요. 그게 그 문제의 특징이에요. 이온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예요. 지금 이게 이온이 3가지가 있대. 3가지 C 넣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3가지가 있는 경우. 자, 봅시다. AB 2개 남았죠? 여기다 C를 넣어요. 그러면 둘 중에 환원되는 순서가 있다고 했죠? 반응성 작은 게 먼저 환원된다고 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성 작죠?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성 작죠? 그건 앞에 실험에서 이미 나왔어요. B가 A를 쫓아내잖아. B가 A를 쫓아내잖아. A가 약한 놈이죠? 그래서 A가 반응성 작아요. 그럼 A, B 둘 중에서 반응성 작은 애가 누구라고? A. 여기에 C를 넣었어. 그럼 누가 먼저 속출됐어야 돼? A가 먼저 속출됐어야 되죠. A가 속출된 다음에 B가 속출되는 거죠. 그런데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A가 속출 아직 안 됐다는 얘기야. A가 속출 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B가 속출될 차례가 오니 안 오니? 안 온다는 얘기니까 B는 반응 안 했다라는 힌트예요. B가 반응 안 한 이유는 반응성이 앞에서는 반응성 커서 반응 안 했어. 왜냐면 G를 충분히 넣었다고 했거든. 근데 이 두 번째는 C를 충분히 넣었단 말은 없어요. 얘가 지금 반응 안 한 이유는 A가 반응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한 거야. A가 반응 안 끝났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자, 빈칸 채우면 끝나. 이온 숫자 변화는 전화랑 힌트예요. 이온 숫자 증가했니 감소했니? 감소했죠. 그러면은 야, 이
m가가 있었는데 2가 넣어서 이온 숫자 줄었거든. m이 몇 가지 답이 나와? 예, 1가밖에 없죠. 이온 숫자가 감소하려면요, 전하량 큰 이온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하량 큰 이온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2가보다 전하량 작은 거 1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m이 1이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m1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m1인 거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들? 이온 숫자 변화를 보고 알았어요. 이온 숫자 변화는 전하량 힌트입니다. 몇 개 줄었니? 2개 줄었죠? 자, 1가면 2대1로 반응하죠? 2대1로 반응하면 몇 개 줄었는데? 1개 줄었는데 지금 2개 줄었죠? 몇 배 튕길까? 2배 튕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4개 없어지고 2개 생기면 2데이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6개, 2개, 합이 8개. 채웠죠? 됐어? 그 다음 이 힌트를 알아냈어야죠. 봐. 이 숫자 2가 나와야 나머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럼 반응 안 했어요. 그럼 반응 안 했다는 것은 이렇게만 반응했다는 얘기 아니야. A씨 몇 대 몇으로 반응하나요? 이번에는 3대1로 반응해야죠. 3대1로 3대1로 반응해야지. 자, 3대1로 반응해야 돼. 합이 6이에요. 몇 개 줄었나요? 2 줄었죠. 3대1로 반응해도 2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요거 3개 없어지고 1개 생겨버리면 데이터 딱 맞을 거예요. 3개, 1개, 합이 6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풀이할게. 10번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예요. 900까지는 썼죠? 33 이거 맞췄습니까? 33 1대1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이 6개니까. 그 다음 합이 4개라고 나와 있죠. 이제 거기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종류가 있다면요, A가 제로라는 거 알겠어요? A, B랑 반응할 때 A가 속출됐었거든. 그럼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먼저 속출되는 게 A 아닙니까? 그러면 두 종류만 있다면 당연히 C는 있어야 되는 거고 B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A 제로 알겠어요? 제일 먼저 속출됩니다. A 제로. 그 다음 비율이 1대3이죠 1대3이죠 이게 3대1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나오면. 알겠어요? 1대3인지 3대1인지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1대3인지 3대1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생각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조사해 봤어야 돼요. 자, 그럼 가자. 이온 숫자 변화를 제일 먼저 보세요. 증가했니 감소했니? 감소했네. 그렇다면 우리 B는요 1가보다는 전하량 큰 거죠. 2가 아니면 3가죠. 자, 얘가 2가 아니면 3가입니다. 2가 아니면 3가입니다. 됐니? 자, 이제 2가인지 3가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2가인지 3가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렇죠. 6개 없어졌지? 3개 증가했지? 그럼 2대1로 반응했지? 그럼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몇 가? 2가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넘어올 때 이온 숫자가 또 줄었죠? 또 줄었죠? 그러면 C가 1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가? 1가 안 되죠? 그럼 이것도 2가 아니면 3가입니다. 그죠? 2가 아니면 3가입니다. 2가 아니면 3가입니다. 얘가 2가인지 3가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내요? 2가 아니면 3가일 텐데. 두 중에 뭔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 이런 경우가 닥치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이것도 스킬 배워가세요. 얘 1가가 9개 있으면 전하량 총합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9죠.
그럼 전화량 총합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조사해보자. 여기 1가가 3개면 3, 2가가 3개면 6, 3, 6 더하면 역시 9가 나와줘야 돼요. 알았니? 자, 그렇다면 얘가 만약 3개 1개라고 치자. 얘가 3개 1개라고 쳤을 때 플러스 9 나오게 하려면 몇 가 돼야 돼요? 3가가 되면 얘 2가니까 2, 3은 6이죠. 그럼 이게 1개라고 치면 3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만약에 3개 1개라면 얘는 3가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이제 파란색 갈게. 만약 거꾸로 1개 3개라면 1개 3개라면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 9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랑 보존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해보자. 1 요거 하니까 얼마 나와? 2야 2야. 얘 2가 또는 3가인데 곱해서 9 맞출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1대 3은 아니라는 거야. 1대 3은 아니라는 거야. 다시 이게 3대 1이냐 1대 3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죠. 만약 1대 3이라면요 이것만 전화량이 2예요. 그럼 두 개 곱해서 3개랑 곱해 가지고 9를 맞출 수가 없잖아. 이 전화량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대 3은 아닌 거야. 그럼 버려. 그럼 버리고 나면 3대 1이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3대 1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3, 3 이거 반응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럼 얘 몇 개 없어졌니? 3개. 얘 몇 개 생겼니? 그럼 3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잖아? 3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3대 1로 반응한다면 3가 맞네요. 전화량 합을 이용해도 3가 찾을 수 있습니다. 2, 3은 6, 3, 1은 3, 합이 9. 전화량 합을 이용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안 생기는 데이터를 고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 뭔가 가정하고 들어가 봐야 돼. A는 1가라고 나와있죠? 네, 1가라고 나와있어요. 이온수가 줄었죠? B는 몇 가면 몇 가예요? 2가면 3가예요. 만약 얘가 2가라면 얘는 자동 3가예요. 왜 그렇죠? 문제에 서로 다른 두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정수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 그 다음 M의 문자도 다르잖아요. 문제 나와있죠? 그럼 만약 B가 3가일 수도 있거든. 얘가 3가라면 얘는 자동 2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개야. 50% 확률이죠. 그럼 대입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죠? 6에서 얘도 줄었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이 1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1가가 있어서 그렇게 장담 못해요.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알아보자. 전화량 합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전화량 합. 얘 전화량 합이 얼마 나와야 되지? 플러스 10이라면 얘도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거든.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거든. 2가 얘가 2가냐 3가냐 이 문제인데 2가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가로 가정하고 그냥 한번 쭉 나가봐야 알겠는데 전화합도 가능한데 그게 그거거든. 자, 2가인 경우 한번 알아볼게요. 2대 1로 반응하죠. 2대 1로 반응하면 몇 개 주니? 한 개 줄죠. 몇 개 줄었어요? 6개 줄었지. 그러면
6배 하면 되죠. 12 무슨 생기죠? 이거 제로 돼버렸는데? 따라서 얘는 2가 아니네. 2가 아니네. 2가 3가 아닙니다. 3가 2가입니다. 그죠? 3가 2가. 자, 얘가 만약 2가라고 치면요 2대1로 반응하죠? 한 개 줄죠? 근데 데이터는 6개 줄었죠? 그 6배를 해서 12, 12개 없어지고 6개 생겨야지. 12개 없어지고 6개 생겨야지. 그 여기서 12개 없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려. 그 모순 생겼다고. 그래서 3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 2가 알아냈어요. 그럼 빈칸 채우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하나요? 3대 1로 2개 줄죠? 6개 줄었어요? 9개? 3개. 9개 3개. 자, 그래서 여기가 3개 3개. 딱 맞네. 6개. 그 다음 얘들아, 이 3개가 있다는 게 무슨 힌트였죠? B가 반응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3. B가 반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A가 남아있기 때문에 B가 반응할 차례가 아직 안 온 거예요. 3. 그렇다면 AC까지만 반응했다라는 거지.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이번에는 2대 1로 반응해야 되죠. 2대 1로 반응하면 한 개 줄거든요. 역시 한 개 줄었어요. 역시 한 개 줄었어요. 그래서 2대 1로 반응시켜서 한 개니까 5가 딱 나와주죠. 전화량까지 갈 필요 없네요. 전화량 안 해도 되네. XY 두 이온이 있는데 Z를 넣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너네 이 데이터 보면 반응이 몇 번 일어나는지 횟수 찾을 수 있겠니? 반응 횟수 2번. 어떻게 알았어요? 기울기가 2개 있어요. 기울기 2개 있으니까 반응 2번 일어난 거지. 뒤에 거는 반응 종료됐다는 뜻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반응 2번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크 갑니다. 반크 반응성 크기 G가 반응성 몇 등이야? 그럼 반응 2번 일어났대. 1등이죠. 제일 센 놈이네. 다 쫓아낸다는 얘기 아니야. XY 다 속출시킨다는 얘기지. Z가 반응성 1등. 그 다음 얘들아, 이 이온수는 뭐 일러주는 힌트라고 했니? 전하량 힌트예요. 전하량 힌트. 이온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온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자 일정한 것도 있어요. 야, 이온자가 일정한 거 있지? 그렇다면 G는 절대 몇 가는 아니야. 이온자 일정한 거 보면, 그렇지, 절대 3가는 아니죠. 3가가 2가하고 반응하고 3가가 1가하고 반응하는데 어떻게 이온자가 일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3가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1가 아니면 2가잖아. 1가 아니면 2가인데 이게 가능해야 돼. 1가 2가 중에서 이온 숫자가 감소하는 게 가능한 건 몇 가입니까? 2가죠. 2가 하나가 들어가서 1가 2개씩 퍼낼 때 이온자가 감소하잖아요. 2가 하나가 들어가서 1가 2개씩 퍼낼 때 감소하잖아. 그 다음에 2가 2가하고 반응할 때는 일정한 거고. 이해되니? 만약 얘가 1가라면요, 1가라면 1가 1가 반응할 때 일정하죠. 이게 1가라면 1가 2개가 2가 1개를 퍼내니 이때는 이온수자가 오히려 증가하죠. 그래서 G가 2가라는 걸 그래프로부터 밝혀내야 됩니다. 자, 2가 알아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온수자가 감소하는 걸 보고 이 구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누가 먼저 석출된 거죠? 결국 이거 보면 Y가 1가가 먼저 석출됐네. 그래서 Y이온이 G이온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반응식 써보면. 계산 문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 필요가 없지. 계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2대1로 반응하죠. 2대1로.
그거 봐요. 연수 줄잖아요. 보세요. 연수 줄잖아요. 연수자가 줄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속출된 게 y죠. y가 제일 먼저 속출됐지? 그럼 y가 제일 반응성 작은 애야. 가장 먼저 환원됐기 때문에 y가 가장 반응성 작은 애야. 그럼 x가 중간이 되겠죠. 그럼 이 두 번째 구간에서 일어난 반응,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누가 속출될 차례예요? x죠. x 이가가 g 이가로 1대1로 바뀌니까 이 숫자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반응성 크기는 답이 나왔고, 니은 원자량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원자량 크기. 원자량 크기는 뭘 봐야 알 수 있죠? 수용액 밀도. 수용액 밀도. 얘들아, 금속 질량이 증가야. 금속 질량이 증가야. 그럼 수용액 밀도는? 수용액 밀도는 어떻게 돼요? 금속 질량이 증가. 수용액 밀도와 금속 질량은 답이 반대라고 했으니 수용액 밀도는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액 질량 감소. 그럼 자, 이 실험 일어날 때 Y 국물이 G 국물로 바뀌면서 질량 감소. 그러면 Y 한 개와 G 한 개 원자량 크기 비교 가능합니까? 안 되죠. 두 개가 한 개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 알 수 없죠. 그 다음 X가 G로 바뀔 때 수용액 밀도 질량 역시 감소. 원자량 크기 비교되죠. 이거 1대1이니까. 그래서 원자량은 원크는 다 안 나오네요.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AB가 있었대죠. 근데 문장 중에 A가 B보다 산화되기 쉽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있나? 그럼 A가 반응성 더 크다는 얘기지? A가 반응성 크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먼저 환원되죠? B가 먼저 환원되는 상황이에요. B가 먼저 환원된다라고 일러줬고, 힌트. 다음에 비율 나와 있어요. 합이 6개인데 1대2니까 내가 2개, 4개 쓴 거야. 비율 1대2잖아. 합이 6개고. 문제 6몰이라며. 2개, 4개. 이제 이 2가지가 있는데 C를 넣었어. C를 넣었는데 3가지래. 누가 반응 안 했다는 거죠, 이거? A가 반응 안 했다는 얘기예요. B가 먼저 환원되는데 지금 B가 아직도 다 속출 안 됐지? 이거 2라는 거 알 수 있네. 3개 남아있는 경우 우리 풀어봤잖아. 2네요. 자, 다음 비율 좋습니다. 1대1대2죠. 1대1대2죠. 그러면 1대1대2면 2, 4 이거 가능하고 1대1대2 2, 1, 1 이것도 가능하고 또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어떻게 찾으면 될까? 여기 이온 전하량 이미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럼 전하량 합을 이용하면 돼요. 자, 전하량 합 얼마죠? 전하량 합 2 플러스 10 나오죠. 그럼 여러가지 이 비율 중에 플러스 10이 나오는 애를 고르면 됩니다. 그죠? 여러가지 비율 중에 플러스 10 나오는 거.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2 2는 4 6 그냥 딱 걸려버렸다. 10 나온다 그냥.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여러가지 비율 중에서 플러스 10 나오는 걸 고르면 됩니다. 전하량 합을 이용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